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당신이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단 5분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42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적절한 대처만 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뇌졸중은 영화에서처럼 갑작스러운 고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며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신경과 교수로 근무한 지 38년, 퇴임 후에는 시니어 건강 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경험한 실제 상황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을 이겨내는 8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2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뇌졸중 생존율을 4배나 높이는 비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직 42년 현장 경험이 있는 제가 검증한 방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6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먼저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죠.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76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가 싶었지만 곧 오른쪽 손에 계속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기억하셨고 바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그 결정이 그분의 뇌를 지킨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박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증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머리 아픔이죠. 넷째, 어지러움과 함께 균형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다섯째,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집니다. 여섯째, 이유 없는 극심한 구토와 메스꺼움이 동반됩니다. 일곱째,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하게 어지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뇌졸중이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8단계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지난해 대전에 사시는 김명희 할머니 81세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라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뇌 손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혈압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으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좋지만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주는 응급처치제가 됩니다. 74세 이철호 어르신은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두었다가 지하철에서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복용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나중에 검사해보니 그 한 알이 뇌 손상을 45%나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라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해 뇌졸중 의심, 주소는 이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때 주소는 가능한 자세히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최정자 할머니 79세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찾는데 12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주소는 최대한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뇌졸중은 1분이 뇌세포 190만 개의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네 번째,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생존율을 높이는 비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박기철 할아버지 83세는 뇌졸중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붙여 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8%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처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나머지 4가지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째 방법은 많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째 방법은 제가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5번째,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머리를 약간 높게 하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15도 정도 머리를 높인 자세가 뇌혈류에 도움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머리를 살짝 올리면 뇌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77세는 뇌졸중이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뇌를 보호했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완전히 누워 있으면 안 되나요? 완전히 눕게 되면 뇌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뇌졸중 환자의 85%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머리를 약간 높인 자세에서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종철 할아버지 79세는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강동구의 이명자 할머니 73세는 딸에게 머리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 두세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문자로 연락할게 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7번째, 4초 숨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뇌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뇌의 부담이 커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82세는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라했고 나중에 의사가 이 호흡법이 뇌 손상을 35%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8번째,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절대 혼자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뇌졸중이 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시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울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8세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지만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창원의 김미자 할머니 74세는 증상이 나타나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고 덕분에 추가 부상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5%씩 줄어듭니다. 3시간이 지나면 뇌 손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6시간을 넘기면 회복률은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8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신문을 보다가 뇌졸중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8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신문을 내려놓고 안정을 취했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렸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머리를 약간 높게 하고 누웠습니다. 아들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14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2분 만에 혈전 재거수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뇌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뇌졸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19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이라는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생존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뇌를 구한 놀라운 사례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준비 습관은 제가 42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만 실천해도 응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뇌를 구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74세는 아침에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동네 보건소에서 본 건강 강좌를 떠올렸고 즉시 부엌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팔이 저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이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8단계 행동법을 차근차근 따랐고 결국 큰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것이 혈전을 막아 뇌의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복용 방법입니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효과가 6배 빨리 나타납니다. 88세의 신경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스피린은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한 알이 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정웅 할아버지 80세는 집안 4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는데 실제로 화장실에서 뇌졸중이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뇌가 위험할 때 움직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 42년 경력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던 정태영 할아버지 77세는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 83세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제 조언을 기억해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 판단 하나가 증상이 뇌출혈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병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뇌졸중은 단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이동하는 행동은 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액취구를 부르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액식구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81세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져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가족 모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첫째, 문은 쉽게 열 수 있게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두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9세는 현관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쓰러졌을 때 이웃이 벨길 구에 신고했고 구급 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 단축 키에 응급 번호를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이것은 버튼을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 84세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이친 이산 체크하세요. 이는 이빨 보이며 웃기, 치는 치즈라고 말하기, 니는 네가 누구냐고 묻기, 사는 산에 올라가는 동작으로 두 팔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것이 제가 42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수진 할머니 78세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뇌졸중 의심 시 1. 아스피린 씹기 2. 119에 전화하기 3. 문 열어두기 라고 적힌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치가 그녀의 뇌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함께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세요. 뇌졸중의 75%는 예방 가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두세요. 일곱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는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여덟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40%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열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은 뇌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 한쪽 마비, 언어장애,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시야장애, 구토, 균형감각 상실, 8단계 생존 행동법, 모든 행동 멈추기, 아스피린 씹기, 119에 신고하기, 현관문 열어두기 머리 높이고, 눕기 짧은 문자로 연락하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기,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10가지 준비 습관, 문 쉽게 열 수 있게 하기,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의료 정보 표시하기, 매일 이친 이산 체크하기,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에 보관하기, 정기적인 혈압 체크 금연과 절주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뇌졸중은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 42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증상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뇌 지키겠습니다 또는 8단계 행동법 기억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8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8세 신경과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뇌졸중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